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주에 사시는 72세 장순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해서 72세의 꿈을 이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원래 부엌이 편하시잖아요. 딸 지연이가 던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상했죠. 40년 넘게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개수대에 포개둔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얇은 유리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려다 멈춰 섰어요. 어젯밤 그 말이 귓속을 계속 긁었거든요. 편하다니요. 그 말 두 글자에 지난 10년의 새벽이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서리 다른 의자에 앉아 손등의 설거지 흔적을 쓸어봤어요. 딱딱해진 피부, 굵어진 혈관,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 상처들. 이 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지를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삶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된 게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여 10년,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하죠.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학교 다니는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엄마, 오늘 미역국 끓여주세요. 할머니, 교복 다림질 해주세요. 어머니, 점심에 김밥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말이 부탁인 듯 하면서도 명령이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거절하려고 입을 열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게 제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이 편한지, 설거지가 좋은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행복한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대답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의견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냥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로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제 감정이나 원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요. 그 말이 저에게는 선고처럼 들렸거든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엌에서 일하는 게 천직이야. 다른 꿈이나 욕망 같은 건 없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에게는 정말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이 없을까요? 부엌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0대 때 잠깐 일했던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기억이죠. 그때 저는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그때의 제 목소리는 얼마나 맑고 또렷했던지.
방송국 선배들도 좋은 성우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그 일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턴 내일만 할 거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부엌 타일에 튕겨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진짜 목소리 말이에요. 잠방이 차림의 사위가 문틈으로 내다봤고 복도 끝에서 냉장고 모터음이 길게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접시들이 가볍게 흔들렸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처럼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스위치를 제가 쥐기로 했거든요. 오래 신은 슬리퍼 밑창이 바닥과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고 쥐며 굳었던 관절을 천천히 풀었어요. 그 움직임이 제 결심의 체온 같았습니다. 부엌 시계를 보니 5시 12분이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쌀을 씻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시간도 아닌 제 시간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연이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는 발을 주무르더라고요. 엄마,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알았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도훈 씨 양복도 다림질 해주시고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그래. 아, 맞다. 수아 교복도 빨아서 말려주세요. 비가 와서 마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요청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지연이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부엌이 편하시잖아요. 다른 일은 모르시니까. 그 순간 뭔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 안에서 말이죠. 다른 일은 모른다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뉴스를 읽고 동화를 들려주고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위로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밤하늘 아래서는 청취율이 꽤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는 그런 엄마의 과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부엌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만이 제 전부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일은 모르시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는 다른 일은 모르는 사람일까요? 거실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아침이 시작될 텐데 과연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진짜로 필요로 할까요? 엄마가 아니라 장순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아침 안 해주세요?
손녀 수아가 교복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마시고 싶어서 끓인 녹차였어요.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새벽에 차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할머니, 수아가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15년을 살면서 할머니가 아침을 안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오늘 아침은 안 할 거야. 네. 왜요? 아프세요?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수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아침을 안 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할머니는 원래 아침을 차리는 사람이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외계인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연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을 두리번거리더니 상황을 파악했나 봐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왜 아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회사 가야 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기계가 고장 난 걸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저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먹어. 지연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외계어를 들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찻잔을 개수대에 놓고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교차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런 표정을 보면 제가 먼저 물러섰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45년 동안 매일 아침을 챙겨줬다. 이제 그만할 거야. 엄마, 농담이죠? 우리가 무슨 준비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해?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해. 나도 내일이 있거든. 지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마치 화음이 깨진 피아노 같았죠. 엄마 무슨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엄마는 원래 집안일 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어젯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원래 좋다고요? 누가 언제 좋다고 했나요? 제가 언제 집안일이 좋다고 말했던가요? 그냥 묵묵히 해왔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때 사위도 넥타이를 매며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서둘러 옷을 입은 티가 났죠. 머리카락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가 갑자기 아침 안 해준다고 해서. 딸 지연이가 마치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45세 어른이 고자질하는 모습이라니. 사위는 시계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7시 20분이었거든요. 어머니, 농담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아침부터 챙겨주세요. 회사 늦겠어요. 농담이라고?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안 할 거거든. 어머니, 사위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발견한 공장장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손자 민호도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할머니가 미쳤나 봐. 갑자기 아침 안 해준다고 해. 지연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더니 미쳤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저는 미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자동 기계처럼 살았으니까 정상이었다는 건가요? 손자 민호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지? 진짜 안 해주시는 건가? 빵이라도 사와야겠네. 할머니 왜 저래요?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데. 편의점에라도 가야겠다. 방문을 닫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네요. 새들의 지저귐 소리도 들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대 때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노란 종이 사이에서 옛날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남이의 꿈을 향해서 1975년이라고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 이 단어를 잊고 살았을까요?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밤늦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깝네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요? 꿈과 결혼,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부엌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아침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해줬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고 있을 거예요. 과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72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도훈이가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회사로 떠나는 소리였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묘하게 후련했어요. 이상했죠. 가족이 불편해하는 걸 보고 후련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문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손녀 수아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가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잘 다녀와라. 수아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나니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예쁜 원피스들, 외출할 때 입었던 정장들, 모두 먼지가 앉아 있었죠. 그 중에서 진한 남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옷이었어요. 당신 그 옷 입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대봤어요. 72세의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나니 마음까지 달라졌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된 화장품들을 꺼냈어요. 립스틱, 파우더, 볼터치까지.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해봤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72세의 할머니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이렇게 혼자 외출하는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시장이나 병원 갈 때 말고는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인 줄 몰랐네요.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도서관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없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사준 폰이었는데 통화용으로만 사용했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전주 성인 방송 아카데미라고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 봤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방송 교육 프로그램 이런 글씨가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72세에도 새로운 꿈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였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전주시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도 생겼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저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던 건가 봅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1층에서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방송, 성우 관련 책을 찾고 있어요. 아, 좋은 취미시네요. 3층 예술 분야에 가시면 관련 도서들이 있을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방송 관련 서적 코너를 찾았습니다. 성우의 기초, 목소리, 연기 입문, 라디오 DJ 되기 같은 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권씩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흥미로웠어요. 특히 시니어를 위한 목소리 연기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죠. 책 첫 장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목소리에도 72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네요. 책 몇 권을 들고 열람석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일을 했을까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시간이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점심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해라.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책 읽고 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후에는 방송 관련 동영상도 찾아봤어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우 수업 영상들을 봤어요. 발성법, 발음법, 감정 표현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70세의 성우 데뷔를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고 영상을 봤어요. 5시가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루가 지난 10년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보낸 첫 번째 하루였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손자 민우가 물었어요. 도서관 갔다 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딸 지연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 같은 톤이었어요. 과연 이 가족들은 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의 할머니, 예전의 엄마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엄마 앉으세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요. 딸 지연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 같았어요. 사위도 넥타이를 풀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 기분을 깨뜨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침도 안 해주시고 점심도 안 챙기시고 혼자 도서관에 가시고 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는 사람 같았어요. 저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책 읽고 싶어서 갔다. 책요? 어머니가 무슨 책을 읽으신다고요? 사위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72년을 살면서 책 한 권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성우 관련 책들이야. 성우요? 딸과 사위가 동시에 되물었어요. 마치 외계어를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 반응을 보니 제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거든. 그때 성우가 꿈이었어. 엄마가 언제 방송국에서 일하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엄마이자 할머니일 뿐 장순남이라는 개인은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 2년 동안 했어. 너희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그런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여겼거든.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제게는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묻어버렸죠.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성우를 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72세에 무슨, 왜, 안 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사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톤으로 말하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건데? 글쎄요.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나이 얘기네요. 젊은 사람들만 꿈을 꿀 수 있나요? 나이 들면 꿈꿀 자격도 없는 건가요? 손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성우가 되고 싶으세요? 응.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하고 싶어졌어. 와, 할머니가 성우라니 멋있겠다. 애니메이션 목소리도 하실 수 있어요? 민호만 제 얘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 아이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부추기지 말고. 왜요? 할머니가 하고 싶으시는데 72세에 무슨 성우를 해요. 말도 안 돼. 제 가슴에 뭔가 꽂혔습니다. 말도 안 된다니요. 제 꿈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가요? 그럼 저는 평생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건가요? 왜 말도 안 돼?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성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72세 할머니를 뽑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고집 센 아이를 달래는 어른 같았어요. 엄마,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편히 지내라고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편히 지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나는 편히 지내기 싫어. 사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나이 들었다고 꿈꿀 권리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사위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했을 테니까요. 손녀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아야. 딸이 손녀를 나무랐어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제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어요.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엄마 인생 아니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인생이 오직 가족뿐일까요? 저 자신은 없는 건가요? 장순남이라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너희들은 내 인생의 일부야. 전부가 아니라.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나도 내 꿈이 있다는 얘기야. 꿈이요? 72세에 무슨 꿈이 있어요? 또다시 나이 얘기였습니다. 72세라서 꿈을 꾸면 안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나이가 꿈을 가로막는 벽이 된 건가요? 나이가 몇 살이든 꿈꿀 권리가 있지 않겠니? 사위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은 챙겨주시죠? 오늘처럼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기는 힘들어요. 결국 이 얘기구나 싶었어요. 제 꿈은 관심 없고 내일 아침밥이나 챙겨달라는 얘기였군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네, 내일도 안 할 거야. 모레도 글피도.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굶지는 않을 거야. 다들 어른이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쉴게.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피곤해.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치매는 아니겠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저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저답게 살려고 하니까 치매라뇨?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본 책들이 생각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목소리에도 72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적어봤어요. 전주 성인 방송 아카데미 전화하기. 작은 글씨였지만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성인 방송 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어볼까요? 용기를 내서 말이에요. 72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몸이 알아서 깨워주네요. 하지만 오늘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어요. 어제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아침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나 봐요. 사위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편의점 음식으로 때울 순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엄마가 저러시는데. 딸의 목소리도 피곤해 보였어요. 이제 3일째인데 벌써 지친 모양이네요. 저는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전주 성인 방송 아카데미였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그곳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는 건물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길을 물어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도 새로웠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전주 성인 방송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방송국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72세의 할머니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을까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셉션에 앉아있던 20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우 수업 문의하러 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직원이 당황해하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따님이나 손녀분 대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직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72세 할머니가 성우 수업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경우 말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5분 정도 지나니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원장님인 것 같았어요. 인상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원의 원장 김창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순남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2세입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랍다는 표정과 곤란하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죠. 성우 수업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꿈을 다시 이루고 싶어서요. 김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상담실로 가서 얘기해 볼까요? 작은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성우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특히나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72세의 성우로 데뷔하기는 또 현실적으로라는 말이네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현실을 보라고 하는군요. 해볼 수는 있잖아요. 김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수업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는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취미요? 네.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취미라고요? 제 꿈을 취미라고 하는군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우 업계는 젊은 사람들 위주예요. 72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김 원장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 보시죠. 3개월 과정이고 수강료는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이라고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반이 시작돼요. 하지만 어르신,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김 원장이 서류를 꺼내 주었어요. 그럼 이 서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수강료는 지금 낼 수 있어요. 제가 적금을 깬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수강료를 냈습니다. 등록증을 받을 때 정말 떨렸어요. 72세의 학생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늦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학원을 나오며 등록증을 다시 봤어요. 장순남 수강생. 50년 만에 제 이름 뒤에 학생이라는 의미가 붙었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180만 원이나 쓴다고 화를 낼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돈이거든요. 도서관에 들러서 성우 관련 책을 더 빌렸어요.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취미가 아니라 진짜 성우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니 가족들이 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성우 학원 등록하고 왔어. 네. 가족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 아니에요? 학원이요?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180만 원. 뭐라고요?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 돈이면 우리 식비 3개월 치인데요. 내 돈이야. 어머니 돈이라도 그렇죠. 가족이 쓸 돈을. 가족 돈 아니야. 내가 모은 내 돈이라고.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72세에 무슨 성우 학원이에요. 왜 안 돼? 말도 안 되잖아요. 또 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뭘 해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듣는다. 방해하지 마. 그날 밤 성우 책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20대, 30대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72년 만에 찾은 제 꿈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전주 성인방송 아카데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첫 수업이라 긴장돼서 말이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72세에 노트를 사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문구점에서 어떤 노트를 살지 한참을 고민했었죠. 언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생각에 설렜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대학생 같았습니다. 어머님, 몇 층 가세요? 3층이요. 저희도 3층이에요. 혹시 방송 아카데미 가시는 건가요? 네, 성우 수업 들으러 가요. 두 여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대박이다. 할머니가 성우 수업을?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우와, 멋있어요. 저는 김유진이고 얘는 박소연이에요. 장순남이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3층에 도착해서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교실이었어요. 앞쪽에는 마이크와 녹음 장비들이 있었고 의자가 12개 정도 놓여 있었죠. 진짜 방송국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수강생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동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능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몇 명이 작은 소리로 인사를 받아줬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마 저 같은 나이의 사람과 함께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곧 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초반을 담당할 정미경 강사입니다. 10년째 성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정 강사님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등록한 장순남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 강사님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하지만 금세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왼쪽부터 차례대로요. 첫 번째는 24세 대학생 민지였어요. 애니메이션 성우가 꿈이라고 했죠. 귀여운 목소리가 정말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28세 회사원 성우,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순남입니다. 72세고요.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성우가 꿈이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어떤 이는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72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정말 멋있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발성 기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정 강사님이 발성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복식호흡, 공명, 발음 등 기본기를 알려주셨죠. 50년 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해 볼까요? 각야거겨고교 구규국이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다들 따라했어요.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성대도 많이 변했나 봐요. 순남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정 강사님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선생님. 몇 번 더 연습하니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다른 젊은 수강생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 발음도 부정확했어요. 이제 간단한 대본을 읽어볼게요.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보세요. 동화 빨간 모자 대본이었어요. 제 차례에는 할머니 역할이었죠.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빨간 모자야, 어서 오너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제가 읽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됐죠. 혹시 너무 못했나 싶었어요. 와,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할머니 같아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할머니니까 당연하지.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순남님, 정말 좋은 목소리세요. 경험이 묻어나요. 정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2시간 수업이 금세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자 몇몇 수강생들이 저에게 왔어요. 순남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너희들한테 많이 배울 거야. 할머니, 다음에 같이 커피 마셔요. 소연이도 말했어요. 그래, 좋아. 할머니가 살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줬고요. 하지만 실력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다들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좋았어. 젊은 친구들이 잘해줬고, 정말요? 다행이네요. 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도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이미 충분히 상처받고 살았거든. 그날 밤 수업에서 받은 교재를 읽으며 발성 연습을 했어요. 72세의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과연 제가 정말 성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성우 학원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젊은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유진이와 소연이는 이제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성우와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남 할머니, 오늘 목소리 정말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지가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잘 가르쳐줘서 그래. 할머니가 워낙 열심히 하시잖아요. 집에서도 연습 많이 하시죠? 응. 매일 밤마다 해. 정말 그랬어요. 매일 밤 방에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금방금방 늘어가는데 저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색했어요. 순남님, 오늘은 감정 연기를 해볼 거예요. 이 대본을 보세요. 정 강사님이 새로운 대본을 나눠주셨어요. 라디오 드라마 대본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딸을 잃은 어머니였어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대본을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딸을 잃는다면 정말 이런 기분일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자, 그럼 순남 씨부터 해보세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읽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상한가 싶었죠. 다들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순남님, 감정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정말로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하는데 저만 어색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정말 딸을 잃은 어머니 같았어요. 괜찮아요. 감정 연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정 강사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속상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이가 들어서 감정 표현이 굳어진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성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째 다녀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오디션 준비를 시작한다는데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딸이 말했어요. 또 가족 회의인가 봐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뭔 일이야? 엄마, 성우 학원 그만두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벌써 한 달째 다니시는데 소용없잖아요. 돈만 낭비하고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72세에 성우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한 달 동안 해봤잖아요. 달라진 게 있어요?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오늘도 감정 연기에서 지적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집안일도 너무 방치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편의점 음식으로 때워야 해요? 그건 너희가 배우면 되잖아. 엄마, 우리는 일하느라 바쁘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회사 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바쁘지 않다는 거야? 엄마가 뭐가 바빠요? 취미 활동하는 게 취미 활동이라고요. 또 그 말이 나왔네요. 제 꿈을 취미로 폄하하는군요. 내 꿈이야. 취미가 아니라 꿈이요? 72세에 무슨 꿈이에요? 사위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표정이 정말 싫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꿈꿀 권리가 있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우 학원에서도 뭔가 말 안 해요? 뭔가 말했냐고요. 정 강사님이 감정 연기가 부족하다고 했죠.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걱정해 주셨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 정말요? 그럼 언제 데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성우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아가 민호를 도왔어요. 이 아이들만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너도 할머니 편 들지 마. 딸이 화를 냈어요. 편 드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해봤자 뭘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안 될 거라고요? 벌써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도 아직 확신은 없지만 포기하긴 싫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언제까지요? 1년? 2년? 3개월만. 3개월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 딸과 사위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딸이 말했어요.
3개월 후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해요. 그냥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 오디션이든 뭐든 실제로 일을 구해오세요. 그래야 진짜 성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개월 더 할 수 있는 거야?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집안일도 병행하세요. 아침은 못 해줘도 저녁은 해주세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망설여졌어요. 학원 수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려면 정말 힘들 텐데요. 하루 스케줄이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개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약속하세요. 3개월 후에 성과가 없으면 깨끗하게 포기한다고. 약속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 고마워. 사실 고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3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감정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50년 전에 한 번 포기했는데 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정 강사님께도 개인 지도를 요청해 볼까요? 3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72세의 새로운 도전, 쉽지 않겠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매일 오전엔 집안일을, 오후엔 학원 수업을, 밤엔 연습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실했어요. 그동안 많이 늘었다고 정 강사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순남님,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오디션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디션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건가요? 어떤 오디션이에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진행자를 찾고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시니어 프로그램이라니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해보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디션 기회가 생겼어. 정말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라디오 방송국 오디션이야. 와, 할머니 대박. 민호와 수아가 기뻐했어요.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딸과 사위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합격하면 어쩌나 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오디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 강사님이 개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순남님,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72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순남님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무기가 될 수 있다니요. 오디션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남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손녀 수아가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잘하실 거예요. 손자 민호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지만 저만큼 나이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72번 장순남 씨.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이 3명 있었어요. 모두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순남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2세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아마 이런 나이의 지원자는 처음일 거예요. 성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일이지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대본을 읽어보세요. 시니어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대본이었어요.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해지죠. 제가 읽어 내려가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목소리에 경험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즉흥 연기를 해보세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역할입니다. 즉흥 연기라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실제 할머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단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골목에서 뛰어놀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멱을 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실제로 손자들에게 해준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진짜 추억들이었으니까 감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훌륭합니다. 정말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네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PR을 해보세요. 자기 PR이라니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72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겪어보고, 가난도 겪어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깊이와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나오니 후련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전화기를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장순남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주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2세에 성우가 된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할머니의 정담터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합격했어. 정말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다음 주부터 라디오 진행자로 일해. 와, 할머니 최고. 진짜 성우가 되신 거네요. 민호와 수아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딸과 사위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
너희들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2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꿈은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5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72년의 인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진짜 성우 장순남으로 살아갈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쌓은 모든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장순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의 새로운 꿈에 도전하며 마침내 성우가 되신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나이와 성별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도전을 취미 정도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생 2막, 3막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